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신의 말이 가볍게 들리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과 말투, 태도,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곧 상대방에게 신뢰와 진정성을 전달하는 대화의 기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이 가볍게 들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 불안한 태도입니다. 말을 할 때 주저하거나 자주 머뭇거리면 상대방은 그 말에 확신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짧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작은 준비만으로도 훨씬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소리 톤과 속도는 대화의 무게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빠르게 말하거나 목소리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상대방이 말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신뢰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말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잠시 멈춤을 가지며 강조점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낮고 차분한 톤으로 이야기하면 더 신뢰감 있고 안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설가들이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는 발언 방식을 참고해 보세요. 그들은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의미 없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상대방은 그 사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는 자신의 경험, 지식, 그리고 통찰력을 담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면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말하기는 신뢰를 쌓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독서를 하거나 배움을 통해 자신만의 견해를 형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언어적 요소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눈을 자주 피하거나 산만한 몸짓을 보이면 상대방은 그 말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몸짓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으니 자신의 말에 맞는 자연스러운 몸짓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부분을 말할 때 손을 살짝 들어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태도 또한 자신의 말을 무게감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하면 대화가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대화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질문을 통해 관심을 표현해보세요. 이런 태도는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칭찬이나 피드백을 줄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칠애로 들리는 말이나 형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설명하며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발표 잘했어요. 보다는 오늘 발표에서 데이터 분석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진정성 있어 보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그 자체로 무게감을 가지며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자기 관리와 성장도 필요합니다. 말의 무게감은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신뢰도가 대화 속에서도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신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적 성장과 외적 이미지를 함께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태도와 삶의 방식의 총합입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 논리적인 말하기, 경청과 진심 어린 표현, 그리고 꾸준한 자기 관리가 모두 어우러질 때 당신의 말은 상대방에게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더욱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우리의 말투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계를 서서히 해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심코 반복하는 말투와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나치게 부정적인 표현이나 비판적인 말투는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건 별로야 또는 왜 그렇게 했어? 와 같은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투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또는 네가 이렇게 한 이유가 궁금해 와 같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럽고 배려 깊은 언어는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줄 뿐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주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습관도 관계를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지만 한쪽이 지나치게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거 나도 해봤어. 그런데 나는 으로 대화를 가로채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청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눈을 맞추고 적절히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낄 것입니다. 셋째, 무심코 사용하는 가벼운 농담이나 비하하는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농담을 하지만 그 농담이 상대방의 약점이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경우 이는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담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라는 반응은 상대방에게 더욱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농담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특히 상대방의 외모, 성격 또는 개인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 또한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조언이나 피드백을 줄 때 이를 즉각적으로 부정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방은 대화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이런 점을 개선하면 좋겠어 라는 피드백에 대해 그건 내가 아니라 상황 때문이야 라고 응답한다면 상대방은 당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를 개선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부분은 생각해 볼게 또는 좋은 지적이야, 고마워 와 같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과도한 자기 비하 또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지만 지나친 자기 비하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늘 이런 실수를 해, 정말 바보 같아 와 같은 말을 자주 하면 상대방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자기 비하는 당신을 약하고 위존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겸손과 자신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거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태도도 큰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을 과대 해석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은 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늦게 답장을 보냈을 때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다면 이는 오해를 키우고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가정하고 의문이 생길 경우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무심코 반복되는 말투와 행동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투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경청의 태도를 기르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성숙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힌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대화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의 주고받음을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대화법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화의 첫걸음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호작용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요즘 어떤 일로 바쁘세요? 또는 취미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며 대화의 문을 여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답변에 공감하거나 추가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 취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와 같은 반응은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대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낄 때 상대방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최근에 겪은 어려운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과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머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유머가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순간에 가벼운 농담이나 웃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공통의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가벼운 에피소드를 공유하면 대화를 보다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농담은 오히려 대화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도 중요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시선 등 비언어적 요소는 대화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을 맞추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면 대화를 하는 도중 시선을 피하거나 무심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당신이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활용하는 것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예 또는 아니요로 끝나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보다는 주말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세요? 와 같이 질문을 구체화하면 상대방이 더욱 풍부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화를 심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의 핵심은 자신의 이야기를 적절히 섞는 것입니다. 대화가 온전히 상대방의 이야기로만 흘러가면 이는 마치 면접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적절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정말 재미있었죠. 그런데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와 같이 대화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밑바탕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대화법은 기술적인 면뿐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연습과 경험을 통해 발전하는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관심과 작은 변화가 쌓여 더 깊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예술임을 잊지 마세요.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와 인격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특히 어른스럽고 지혜로운 대화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어른스러운 대화란 무엇일까요?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며 감정적으로 안정된 태도로 대화를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른스럽고 지혜로운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른스러운 대화의 기본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하느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네요. 와 같이 진심 어린 공감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신뢰를 느낄 것입니다. 둘째로, 어른스러운 대화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대화를 할 때 우유부단하거나 지나치게 애매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고 명확한 언어로 전달하는 것은 지혜로운 대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럼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상대방이 당신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는 때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만 지혜로운 대화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합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한 뒤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며 대화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차분히 이야기해 볼게요. 와 같은 말은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로, 어른스러운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대화는 상대방의 시각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좀 더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로, 비언어적 소통도 어른스러운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등 비언어적 요소는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줍니다. 반면 팔짱을 끼거나 시선을 피하는 등의 행동은 방어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머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유머는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공통으로 경험한 가벼운 상황에서 농담을 던지는 것은 대화를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대화의 주제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감한 주제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는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어른스럽고 지혜로운 대화는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정치나 종교와 같은 주제를 다룰 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의견도 존중해요. 와 같은 열린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화의 질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른스럽고 지혜로운 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는 말은 쉽게 잊히고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반면 신뢰감을 주는 말하기는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감을 주는 말하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의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정성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 나타납니다. 말로는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무시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신뢰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의견을 정말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항상 점검하며 진심 어린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둘째로, 신뢰감을 주는 말하기는 정확한 정보와 논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의견에 더 신뢰를 느낍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프로젝트는 작년 유사한 사례에서 20%의 매출 증가를 기록한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 더 신뢰를 가질 것입니다. 셋째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설득이 아니라 상호적인 교류입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대화는 오히려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 신뢰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넷째로, 비언어적 요소 역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전달 방식입니다. 따뜻한 눈빛, 차분한 목소리 톤, 그리고 열린 자세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전달합니다. 반대로 불안한 눈빛이나 방어적인 자세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적절한 미소와 제스처로 당신의 진심을 표현하세요. 이러한 비언어적 소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뢰감을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다섯째로, 신뢰감을 주는 말하기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장황한 설명은 오히려 상대방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간결한 말은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듣는 사람에게 분명한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디어는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담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더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여섯째로,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득은 때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을 요구하지만 지나치게 완고하거나 고집스러운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와 같이 열린 태도로 대화에 임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득은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설득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배려 깊은 태도를 유지하세요. 신뢰감을 주는 말하기는 단순히 말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반영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진정성과 논리, 공감과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